아이고, 김 선생. 오늘도 운동 나왔구먼.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무릎이 또 말썽인가? 말도 말게. 병원에서는 걸어야 낫는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아파도 이 악물고 매일만 보씩 걷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어젯밤에는 무릎이 욱신거리고 불타는 것 같아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이러다 정말 못 걷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 단순한 무릎 통증,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무심코 방치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실 당신의 그 통증은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머지않아 끔찍한 고통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고장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걷는 만보 걷기는 당신의 무릎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뼈와 뼈를 직접 갈아내는 사포질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잘못된 걸음걸이가 당신의 무릎 수명을 1년, 5년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5년간 수술 칼 대신 환자 스스로의 몸을 이용하여 통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 온 재활의학과 의사 이정훈입니다. 제 어머니는 걸어야 근육이 산다는 의사 아들의 무지한 처방만 믿고 매일 아픈 무릎을 이끌고 걷다가 결국 연골이 완전히 닳아 제 손으로 휠체어를 밀어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뼈아픈 후회를 담아 여러분의 무릎을 수술대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무릎 연골을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걷기 습관 3가지와 단 10분 만에 무릎 통증을 절반으로 줄이고 닳아 없어진 연골을 지켜줄 천연 무릎 보호대를 만드는 기적의 걷기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이 비법의 효과를 300% 이상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명의의 특급 스트레칭까지 남김없이 공개할 예정이니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과 영원히 작별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돈 안 드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만 합니다. 불과 몇 달 전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얼굴로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올해 73세 박순자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머님은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했듯 당신의 몸을 돌볼 겨를 없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집을 나서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남편과 3남매의 뒷바라지를 위해 동트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부터 경동시장에 나가 좌판을 펴고 나무를 파셨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검게 그을린 얼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느라 갖게 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그녀에게 고통이 아니라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앉아서 편하게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들 배 고르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이제 다 키워놓고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 사는데 이제 와서 이 무릎이 제 발목을 잡네요. 어머님의 무릎 통증은 10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계단을 내려갈 때 오른쪽 무릎이 살짝 시큰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파스를 한 장 붙이고 자면 다음 날은 괜찮아졌기에 그저 나이 들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어머님의 무릎 속에서 괴물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큰거리던 통증은 몇 년 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무릎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리고 쑤셔서 밤새 다리를 이리저리 뒤척이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좋다는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벌침도 맞아보고 비싼 녹용이며 홍삼도 다려 먹어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며 뼈 주사를 놓아주고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뼈에 직접 놓는 주사의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 며칠은 괜찮은 듯 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이전보다 더 극심한 통증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통증은 어머님의 삶을 조금씩 아주 잔인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걷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시장 바닥을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10분이 천리길 같아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뼈와 뼈가 직접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금방이라도 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아파서 몇 번을 주저앉아 쉬었다 가야 합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화창한 날에 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될까봐 어디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지자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어머님은 MRI 사진 앞에서 의사의 절망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엑스레이만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뼈끼리 직접 닿고 있습니다. 염증도 아주 심하고요. 이건 더 이상 약이나 주사로는 안 됩니다. 더 버티면 뼈 모양까지 변형돼서 아예 걷기 힘들어집니다. 날 잡아서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어머님의 머릿속은 하얘졌다고 합니다. 내 살을 찢고 뼈를 잘라내 쇠로 만든 기계 다리를 내 몸에 넣어야 한다는 끔찍한 공포, 수술 후 겪어야 할 지옥 같은 재활의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어머님은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며칠 밤낮을 소리 없이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수술 없이 치료한다는 헛된 소문일지라도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남한테 짐 되는 걸 제일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짝없이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니 다 키워놓은 자식들한테 또 걱정을 끼치게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좋다는 주사도 다 맞아보고 무릎에 좋다는 운동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매일 아파도 이걸 이겨내야 한다고 걸어야 근육이 산다고 해서 이 악물고 동네를 2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무릎은 점점 더 아파오는 걸까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어머님의 그 억울하다는 절규가 마치 과거 제 어머니께서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밤새 신음하시면서도 바쁜 의사 아들 걱정하실까봐 차마 내뱉지 못했던 무언의 아우성처럼 제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퉁퉁 부은 무릎과 그보다 더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 속에서 수술에 대한 공포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깊은 억울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위로 결국 휠체어에 앉아 창밖으로 뛰어노는 손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하던 제 어머니의 쓸쓸한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학병원 교수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무릎이 시큰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저는 교과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오만하고 젊은 의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픈 무릎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연세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근육 다 빠져서 더 큰일 납니다. 아프셔도 참고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바쁜 의사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알았다, 아들. 걱정 마라.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아픈 무릎을 이끌고 매일 공원을 수십 바퀴씩 돌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역시 우리 어머니는 강인하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내내 그것이 올바른 치료 과정이라 믿었던 멍청하고 어리석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 어머님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제 자신에게 그리고 고통 속에 계셨을 제 어머니께 속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저 같은 의사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가장 위험한 거짓말에 속아오셨을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술 없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남은 의사 인생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어머님의 걷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생활 습관을 낱낱이 들여다본 뒤 단번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수십 년 전 제 어머니의 무릎을 망가뜨렸던 제 자신의 끔찍한 과오와 다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그 모든 노력이 매 걸음마다 자신의 무릎 연골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의 행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무릎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3명의 착한 배신자에 대해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이 배신자들은 성실함, 편안함, 그리고 안전이라는 아주 선한 얼굴을 하고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배신자 성실함의 상징, 만보 걷기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어머니 연세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근육 다 빠져서 더 큰일 납니다. 아프셔도 참고 걸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젊은 시절 교과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오만하고 젊은 의사 아들이 제 어머니께 드렸던 첫 번째 잘못된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어머님 또한 다른 의사에게 똑같은 말을 듣고 그 말을 금과 옥조로 여겨 매일 만보를 채우는 것을 그날의 숙제처럼 여기셨습니다. 만보를 채워야 운동한 것 같고 마음이 편해요. 어머님의 그 성실함이 역설적으로 어머님의 무릎을 수술대 앞으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달아빠진 신발 밑창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바깥쪽 뒤꿈치가 유독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팔자걸음의 증거였습니다. 팔자걸음으로 걷게 되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체중이 무릎 안쪽에 집중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타이어의 한쪽만 유독 닳아 삐뚤어진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매일 왕복 운전을 한다고 말입니다. 차축과 타이어가 성할 리가 없겠죠. 잘못된 자세로 만보를 걷는 것은 삐뚤어진 칼날로 무릎 연골의 안쪽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연골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염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통증을 통해 주인님, 지금 무릎이 망가지고 있으니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어머님은 걸어야 낫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고 통증을 참아가며 연골을 마저 갈아 없앴던 겁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 독이 든 사과를 매일같이 드시라고 권했던 어리석은 아들이었습니다.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배신자 편안함의 유혹,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푹신한 운동화. 무릎이 아프니 비싸더라도 쿠션이 제일 좋은 신발을 신어야지. 자식들이 효도 선물이라며 사들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푹신한 운동화. 박순자 어머님 역시 이 신발이 자신의 무릎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과도한 쿠션은 오히려 당신의 무릎을 병들게 하는 달콤한 독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수십만 개의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아주 중요한 센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센서는 우리가 모래사장을 걷는지 자갈밭을 걷는지 발의 각도는 어떤지를 0.1초 만에 뇌에 전달하여 우리 몸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푹신한 신발, 특히 두꺼운 에어 쿠션이 들어간 신발은 이 중요한 센서를 마비시킵니다. 마치 두꺼운 솜장갑을 끼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집으려는 것처럼 우리 발이 땅의 정보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 발과 발목은 지면의 작은 굴곡에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되고 뇌는 이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해 무릎과 고관절, 허리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을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편안함의 대가로 우리 몸의 기둥인 관절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근육을 혹사하게 되는 셈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유명 브랜드의 최고급 쿠션 운동화를 자랑하시며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는데도 무릎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그 신발을 벗고 잠시 맨발로 진료실을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맨발로 걸으니 오히려 무릎이 편안하고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발은 원래 맨발로 땅과 소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도한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배신자 안전이라는 착각, 등산 스틱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박순자 어머님은 평지를 걸을 때도 넘어질까 무섭다며 늘 양손에 등산 스틱을 짚고 다니셨습니다. 스틱이 체중을 분산시켜주니 무릎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자식들 또한 어머니가 스틱을 짚고 걸으시면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파른 산을 오르내릴 때나 빙판길을 걸을 때 스틱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평지에서조차 스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 다리 근육에게 너희는 이제 은퇴해도 좋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틱보다 훨씬 더 훌륭한 천연 스틱이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과 무릎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로 스틱을 짚고 걷는 순간 이 중요한 근육들은 이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를 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스틱의 의지에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핵심 근육들을 약화시켜 결국 스틱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순간 노화는 급격히 가속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만보를 채우려는 성실함, 무릎을 보호하려는 편안한 신발, 넘어지지 않으려는 안전한 스틱. 이 세 가지의 착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박순자 어머님의 무릎을 수술대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제 어머니께 직접 심었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박순자 어머님은 끔찍한 인공관절 수술 없이 단 2주 만에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두 발로 다시 걷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수백만 원짜리 희귀한 신약을 처방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께 당장 앞으로 걷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제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나서야 통 안에 눈물과 함께 발견해낸 단 하나의 처방, 제가 평생을 바쳐 속죄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딱 10분만 뒤로 걸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원장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앞으로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뒤로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라고요? 그게 무슨 운동이 됩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을 앞으로만 보고 달려온 우리 인생에게 뒤로 가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로 걷기, 즉 후진 보행이야말로 현대 재활의학계에서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기적의 걷기 비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뒤로 걷기가 당신의 무릎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인지 그 세 가지 기적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무릎의 하중을 덜어주는 충격 흡수 효과.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는 어떤가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쿵하고 찍으면서 그 충격이 지면에서부터 발목을 타고 그대로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체중의 두세 배에 달하는 하중이 매 걸음마다 무릎 연골을 직접적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이미 연골이 닳아 없어진 박순자 어머님에게 앞으로 걷는 것은 망치로 자신의 무릎뼈를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뒤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발 앞꿈치와 발바닥 전체로 땅을 사뿐히 딛게 됩니다. 마치 고양이가 소리 없이 걷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 발바닥의 아치와 발목,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자동차의 최고급 서스펜션처럼 충격을 1차적으로 완벽하게 흡수해 줍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이 무려 30% 이상 줄어듭니다. 30%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십니까? 하루에 1000걸음만 걸어도 망치로 1000대 맞을 것을 700대만 맞는 차이입니다.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1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의 남은 무릎 수명을 10년, 20년 늘려주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잠들어 있던 천연 무릎 보호대 근육을 깨우는 효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의 무릎을 망가뜨렸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근육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걸으면 근육이 생기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무릎을 지키는 근육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는 주로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릎 관절 바로 위 안쪽에 위치하여 무릎의 위아래 뼈를 십자인대처럼 꽉 잡아주어 연골이 더 이상 마모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 바로 내측관근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로 걷기를 시작하는 순간 이 잠자던 거인이 깨어납니다. 뒤로 걸으려면 다리를 뒤로 쭉 뻗어야 하는데 이 동작이 바로 내측관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측관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천연 무릎 보호대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걸을 때 무릎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어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연골이 닳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무릎 보조기나 수천만 원짜리 인공관절 수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내 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재활 효과. 평생을 앞으로만 걸어왔던 우리 뇌에게 뒤로 걷기는 아주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뒤로 걷기 위해서는 뇌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평소 쓰지 않던 신경회로를 가동하며 온몸의 균형 감각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는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인지 능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뒤로 걸으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도 모르게 허리와 등을 꼿꼿하게 펴게 됩니다. 구부정했던 자세가 자연스럽게 교정되고 척추 기립근이 강화되어 허리 통증까지 완화되는 놀라운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뒤로 걷기 실천 방법.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뒤로 걷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장소 선택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넓고 평탄하며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보도블록이나 동네 공원의 고무 트랙, 학교 운동장이 가장 좋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피하십시오. 준비 자세, 넘어질 위험에 대비해 처음에는 벽이나 낮은 난간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시작하십시오. 만약 주변에 잡을 것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걸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시선과 자세,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엽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어깨너머로 힐끗힐끗 방향만 확인합니다. 고개를 계속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마십시오.
평소 걷는 보폭의 절반 정도로 하여 발 앞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걷습니다. 사뿐사뿐 걷는다는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빈도 처음에는 딱 5분만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5분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 하루에 10분에서 최대 15분 정도만 실시합니다.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박순자 어머님은 끔찍한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두 발로 다시 걷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3개월 후 진료실에 들어서는 어머님의 걸음걸이는 제가 처음 배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절뚝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에 저와 간호사 모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통증 없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소한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찾아오신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큰딸네 집에 다녀왔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혼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딸이 서로 모시러 오겠다고 싸우고 저는 그 신세 지는 게 미안해서 나갈 엄두도 못 냈을 텐데요. 버스에서 내려 딸네 집까지 걸어가는 그 1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두 발로 내 힘으로 걷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살았어요. 뒤로 걸었을 뿐인데 제 인생을 통째로 되돌려 받은 기분입니다. 이젠 무릎이 아니라 날개를 단 것 같아요. 어머님의 그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먼저 가신 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방법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휠체어가 아닌 당신의 두 발로 세상과 흙을 밟고 햇살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통안의 후회는 제 평생 가겠지만 이제라도 박순자 어머님과 같은 분들을 절망의 수술대 앞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속죄의 길입니다. 박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이라는 신호에 올바르게 귀를 기울이고 망가진 부분을 파괴하는 대신 그 주변을 단련시켜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는 우리 몸의 위대한 자연 치유력을 깨웠을 때 일어나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그리고 박순자 어머님의 치유 속도를 3배 이상 빠르게 만들었던 뒤로 걷기의 효과를 300% 이상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명의의 특급 스트레칭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전후에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무릎 펴고 발목 당기기입니다. 이 동작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무슨 운동이냐 싶으시겠지만 여기에는 당신의 무릎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뒤로 걷기가 잠자고 있던 천연 무릎 보호대 근육, 즉 내측 관근을 깨우는 모닝콜이었다면 이 스트레칭은 그 근육에게 직접적으로 밥을 떠먹여주는 특급 영양 공급과 같습니다. 이 동작은 다른 어떤 복잡한 운동보다도 정확하게 내측 관근을 자극하고 수축시켜 근육의 힘과 크기를 키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준비 자세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푹신한 소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등받이가 있는 딱딱한 식탁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바르게 앉습니다. 양발은 바닥에 편안히 내려놓습니다. 다리 들기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쭉 펴니다. 마치 발끝으로 멀리 있는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때 반동을 이용해 휙 하고 차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근육의 힘으로만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발목 당기기 핵심.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얼굴 쪽으로 강하게 당겨줍니다.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종아리 뒤쪽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정확한 자세입니다.
이 동작이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전체를 완벽하게 수축시키는 마법의 스위치입니다. 유지 및 호흡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하나, 둘, 셋 하고 소리를 내어 숫자를 세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이 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리기와 반복 10초를 센 뒤 들어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천천히 근육의 힘을 느끼며 다리를 내립니다. 쿵 하고 떨어뜨리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를 5회 반복한 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5회 실시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뒤로 걷기 전과 후에 각각 한 세트씩만 추가해 보십시오. 운동 전에는 무릎 근육을 깨워 부상을 방지해주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여 천연 무릎 보호대를 상상 이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무작정 만보 걷기, 너무 푹신한 신발, 과도한 스틱 의존은 당신의 무릎을 망치는 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신 당신의 무릎을 살릴 단 하나의 비법, 하루 10분 뒤로 걷기와 운동 전후 무릎 펴고 발목 당기기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정보가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앞으로도 제 어머니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릎 아파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수술 없이 당신의 두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이거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해봐. 의사 아들이 자기 어머니 휠체어 밀면서 평생을 후회하며 눈물로 알아낸 방법이래. 이렇게 당신이 보내주는 따뜻한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을 끔찍한 수술의 고통과 걷지 못하는 절망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제가 제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것을 대신해주는 명의가 되시는 겁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약값 아끼고 병원 갈 일 없는 돈 버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 통증 없는 편안한 걸음으로 세상의 모든 길을 자유롭게 누비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